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육아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기탁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육아 랜서이자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낯선 명칭입니다. 네. 한번 직접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라고 합니다. 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육아랜서라는 단어가 아마 검색해도 나오시지 않으실 텐데요. 네, 그건 제가 좀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네, 육아와 프리랜서의 합성어로서 육아와 일을 좀 자유롭게 즐기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명칭을 좀 정했고요.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이 들어간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아빠 육아 인식 개선 문제를 활동하면서, 그리고 뭐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면서 사회 활동가로서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직장인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가 되셨습니까? 저도 조금 평범한 성공을 꿈꾸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는데요. 사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퇴사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외벌이로 좀 전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많이 좀 고심하던 끝에 결국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회사 생활을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저의 그런 생각을 인지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으로 좀 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내와의 결정 없이 저 혼자 이제 그 사업을 결정하기로 하고 퇴사를 결심했었고요. 네. 막상 사업을 진행하니까 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또 대출이나 또는 가족들,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사업적으로도 어려워졌었거든요. 네. 그런 사업이 어려워짐으로써 또 아내와 또 아이, 그리고 경제력 또한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그 아이와 아내를 좀 등한시한 채 오로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아이와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특히 아내의 우울증이 좀 심각한 상태로 또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 헤매면서 네. 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도 케어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과 그리고 백인의 아빠단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처럼 저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로 성장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본인의 그런 고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어떤 거세요? 저희 굉장히 만족도를 좀 많이 나타내고 계세요. 만족도를 많이 나타내고 계시는데,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불안했던 가정이 굉장히 좀 안정된 가정으로 성장되었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신 네,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혼자 육아하던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아내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아내의 그런 자존감도 많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한 아이 또한 안정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굉장히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직장에서 육아휴직한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가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남성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많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여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8만 명대 이제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남성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천 명씩 증가하면서 현재는 3만 명대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많이 차갑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부터가 굉장히 난관인데요. 이런 난관들 속에서 육아휴직을
회사야 육아휴직이야 또는 뭐 건강이 안 좋냐 또는 네. 가정에 문제가 있냐라는 이런 식의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써야 될 권리를 꼭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남성들이 많이 있는 회사나 군대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좀 육아휴직 남성들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 이런 육아휴직의 양극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말 네. 짧게 이런 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도 부서에 따라 조금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가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군대나 정부나 특수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그런 보직들도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나누려는 육아휴직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기업 내 대체 인력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고요. 네. 또한 정부에서도 2020년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고용보험에 대한 4차 워라밸이라는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은 현실성 있게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가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정부와 기업이 모두가 원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백인의 아빠단 멘토이신 김기탁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